세계가 지금 이처럼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한국인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백신의 황제 21세기 슈바이처라 불렀던 이분을 근래 언론에서도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분입니다. 2006년 10월 13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첫 한국인이 UN 국제기구의 사무총장에 선출됐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첫 번째 국제기구의 수장이 된 분은 반기문 사무총장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국제기구의 수장으로 선출된 최초의 한국인, 그 사람은 바로 전 WHO 총장 이종욱 박사님입니다. 세계의 소아마비와의 전쟁을 선포, 1년 후인 1995년 소아마비 발생률을 인구 1만 명당 1명 이하로 떨어뜨리며 세계를 놀라게 해서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은 그를 백신의 황제로, 영국 의학 전문지 랜시스는 그를 조용한 뇌성 콰이엇 썬더로 칭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의 이름 하나만 보고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했던 사람, 부시 전 대통령이 너무나 아꼈으면서 백악관에서 독대를 허락했던 남자, G7 정상회담에 초청받은 유일한 한국인, 반기문 전 사무총장 이전에 가장 강력한 UN 사무총장으로 거론됐던 한국인. 이종욱 박사는 1945년 서울 서대문구 부가현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덕수초등학교와 서울 경복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대에 진학하고자 했지만 낙방했습니다. 바로 군에 입대한 그는 제대 후 한양대 공과대학에 입학했지만 의사를 향한 꿈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 총장은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한 번 더 도전했고 1970년 26살의 나이에 서울대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동기들보다 늦게 시작한 의학 공부였지만 강의실, 도서관, 실험실, 해부실 이렇게 딱 4곳 외에는 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종욱이 딱 한 곳에 외유를 한 것은 바로 안양의 성 라자로 마을이었습니다. 방학이면 만사를 제쳐두고 혼자 성 라자로 마을에서 한센병 환자를 위한 의료봉사에 참여했습니다. 한센병은 불치병으로 문둥병 또는 나병이라 불리기도 했는데, 전염되면 살이 썩어 들어가고 감각이 마비되어 아픈 감각도 느낄 수 없고, 심해지면 코가 주저앉고 얼굴이 일그러지며 종래에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접촉으로 감염되며 감염자의 기침 또는 코에서 나온 체액으로 전염되는 감염병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희생정신을 가진 성인이라도 자신이 감염될지도 모르는 병을 치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종욱은 그랬습니다. 남들이 다 꺼리는 환자를 직접 안아주고 맨손으로 썩어 들어가는 상처를 만져주고 남의 상처를 입은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당시 한국에 8만 명 한센병 환자가 있었지만 직접 치료했던 의사는 이종욱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평생을 함께할 인연도 만나게 됩니다. 이 총장은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아픈 한국 사람을 돕고자 천주교 봉사자의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가브라키 레이코와 사랑에 빠졌고 1976년 명동 성당에서 결실을 맺습니다. 이 총장은 한센병을 더 공부하기 위해 학부 졸업 후 아내인 레이코 여사와 1979년 미국 하와이 대학 보건대학원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하와이대에서 나병 전문의 자격을 딴 뒤에는 3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학에 남는 것, 또 하나는 미국 의사면으로 돈을 버는 것, 또 하나는 WHO에 취직해 오지를 돌며 사서 고생하는 것. 36의 나이에 이종욱 박사는 남태평양의 조그만 섬나라 사모아로 들어갑니다. 그곳의 린든 B 존슨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한 이 총장은 사모아의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데 힘씁니다. 이종욱 박사가 WHO와 인연을 맺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는 당시 사모아에서의 활동과 더불어 한센병 잠복기 발견을 위한 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한센병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WHO는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 한센병 자문관으로 일해달라고 요청했고, 돈과 명예를 찾는 일반인이라면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이지만 이종욱은 WHO에서 일하면 더 많은 환자를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망설임 없이 응하게 됩니다. 이 총장은 1983년 피지로 건너가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책에서나 보아한 지구촌 오지, 타이티, 뉴칼레도니아, 솔로몬 군도 등 남태평양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덥고 무는 것들도 많은 섬 생활은 고단했습니다. 환자가 제 발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나병 퇴치 팀장을 맡고 있던 그는 현지 사정에 밝은 원주민들과 탐험대를 조직해 이 섬 저 섬 나병 환자를 찾아다니며 약을 공급했습니다. 섬 한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차로 달려야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좁은 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섬 열병에 걸리기 쉬운데, 이를 극복하려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인 간호사가 영국 대사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일도 있을 정도로 제정신으로는 살기 힘든 것이었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그를 아시아의 슈바이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총장은 서태평양 질병관리국장을 거쳐 1994년 WHO 본부의 예방 백신 국장을 맡아
스위스 제네바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소아마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인 아이들에게 목숨을 잃거나 다리가 마비되는 고통을 줄 수 없다며 백신 연구에 집중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1년 후 그의 취임 전에 6,000건에 달하던 발병률이 10분의 1 수준인 700건으로 급감했고 소아마비 발생률을 인구 1만 명당 1명 이하로 떨어뜨리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의 과학 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은 그를 백신의 황제라는 칭호로, 영국 의학지 랜싯은 그를 조용한 뇌성으로 칭하며 극찬했습니다. 이종욱 총장은 유능한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WHO 결핵국장 재직 시절 결핵은 에이즈, 말라리아와 함께 개발도상국에서 빈곤을 유발하는 3대 질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엔의 국제적 활동에 있어 유엔사나 WHO 결핵국장은 책임이 막중한 자리였습니다. 얼핏 보면 능력 유무가 비전이나 역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핵관리국장으로서 가장 큰 역할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연간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자발적 기여금을 회원국으로부터 모금하는 것. 이종욱 박사의 진정성과 헌신적인 활동에 힘입어 빌 게이츠 등 유명 인사들이 WHO의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WHO 결핵국은 국제적인 수준의 민관협력 프로젝트인 글로벌 결핵대치 파트너십을 출범시킬 수 있었고, 이는 회원국과 기부단체, NGO, 기업 등 250여 개의 주체가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현재까지도 결핵대치 거버넌스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의약품기구를 설립,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결핵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이종욱 박사는 드디어 WHO 사무총장에 선출됩니다. 그가 사무총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WHO의 여러 보직을 거치며 내부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각국에서 지원한 80여 명의 후보와 경쟁을 벌인 그는 7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WHO 제6대 사무총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UN 전문기구 수장의 탄생이었습니다. 2003년 WHO 사무총장 취임사에서 그는 2005년까지 세계 300만 명의 에이즈 환자에게 치료약을 공급하겠다며 굳건하게 약속했고, 유명한 3x5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이 캠페인으로 새로운 희망을 얻은 100만 명의 목소리가 세계를 감동시키기도 했습니다. 에이즈 치료가 거의 전무했던 그 당시에는 워낙 높았던 목표였기 때문에 예상과 일정 문제로 숫자 달성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현재도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3x5 캠페인을 공중보건 역사상 위대한 업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3년 만에 목표치인 300만 명에게 에이즈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의료 불모지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환자의 수도 이전보다 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은 이 기간 동안 연간 40억 달러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년 중 150일 넘게 30만 킬로미터를 출장을 다니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Man of Action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2004년 그 노력을 인정받아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라 불리는 WHO는 UN 산하에 소속된 최대 국제기구로 연간 예산이 3조, 직원 5,000명에 이르는 전 세계 모든 질병을 관장하는 기구입니다. 국가원수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으며 인류의 건강과 관련된 현안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교적 인물이 되었지만, 그는 청빈하게 생활하였습니다. 우리가 쓰는 돈은 가난한 외국인이 내는 분담금인데 먹고 살기 힘든 나라에서 세계인의 보건을 위해 쓰라고 내는 돈으로 보강할 수는 없습니다. 1500cc 하이브리드 차를 승용차로 몰았고, 비행기를 탈 때도 항상 1등석 대신 이코노미석을 고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행원들과 1등석을 타는 것이 기존의 관례였지만 그는 이를 깨버렸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아시아의 슈바이처 이종욱. 어떠한 숭고한 사상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그의 청빈한 일생은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제네바 외국 니용의 허름한 아파트 한 채, 그의 아내와 함께 평생을 살며 마련한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나저로 마을에서 봉사하며 만난 레이코 여사는 바쁜 남편의 내조에만 매달리지 않고 1년의 절반은 페루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곳의 극빈촌 사람들을 도와 미국 수출용 수공예품을 만드는데 그 봉사활동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욱 박사는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 이후로 가장 유력한 사무총장 후보였으며 누구도 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차기 UN 사무총장으로 유력하던 이종욱이 선출되지 못한 것은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2006년 5월 22일 WHO 총회 준비와 더불어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해결책을 고심하느라 연일 과로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환자를 위해 살았던 이종욱님은, 누구도 하지 못했던 기적을 세운 이종욱님은 그렇게 환자를 위해 살다 떠나갔습니다. 총회 취임식에서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장소에서 해야 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역설하는 모습이 기억납니다.